안녕하십니까.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19대 학과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선후배 관계가 가장 돈독한 부동산학과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강안내 시작하기 전에 저희 19대 학과 임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저희 학과 18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배경훈 명예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동산학과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고 4학년에 재학 중인 배경훈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명품 부동산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부동산학과 임원진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고 또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오프 모임에서도 다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편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윤정 학과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입학하신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19대 학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고요. 일하고 학교 생활을 같이 하느라고 조금 힘이 들기는 하지만 같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과 운영위원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학과 재정을 맡고 계시는 총무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과 3학년 박서아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명품학과인 부동산학과에 오신 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신편입생 학우님들 입학은 하셨지만 아마 공부에 대한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걱정 하나도 마세요. 훌륭하신 선배님들 가득 계시니까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선배님들 꼭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과 2학년 부총무를 맡고 있는 정혜경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9대 부동산학과 학생회에서는 신편입생 학우님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과장님이신 김동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학교 들어와서 졸업해서 입학해서 졸업까지 학교 체험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이제 좋은 그런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학습 및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 처음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좀 잘 해결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또 학교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 및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잘 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잘 들으시고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수강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이제 박승철 회장님께서 또 임원진 우리 부동산학과 올해 임원진을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셨는데 아마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학교 생활하고 또 학습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 지금 밴드에 이렇게 다 초대해서 아마 가입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학습 방법 또 수강 신청 방법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좀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다든지 또 질문이 있으면 밴드에 이런 질문이나 그런 궁금한 걸 올려주시면은 우리 임원진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 저희 교수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 제작이 될 건데 이 내용들은 다시 학과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려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학과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박승철 회장님께서 학습 및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또 질문사항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학교 생활 하시고 또 수강 신청 하시고 이럴 때 많은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이렇게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모임이 언제부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모임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이렇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과에서 소개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수강 안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롭테크와 부동산 블록체인 리더를 양성하는 부동산학과에 입학하신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수강 안내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19대 부동산학과 학생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소개입니다. 파트 1은 학생 포털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PC와 스마트폰 로그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파트 2는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 안내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트 3은 수강 안내입니다. 강의동에 대한 내용과 출석과 참여도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파트 4는 수업 안내입니다. 강의 관련 메뉴와 과제와 토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파트 5는 시험 안내입니다. 시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파트 6은 성적 안내입니다. 성적에 대한 현황과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트 7은 집중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트 8은 졸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트 9는 학적 제도입니다. 휴학과 복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파트 10은 홈페이지 활용과 기타 내용입니다. 파트 1, 학생 포털 시스템입니다. PC 로그인과 스마트폰 로그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번 찾기와 인증서 발급 등도 함께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들어가기입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소를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서울사이버대학교를 검색합니다. 첫 화면입니다. 하단의 첫 번째의 대학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의 재학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 로그인 메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은 로그인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법. 두 번째, 스마트 인증 로그인 방법. 세 번째, 일반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먼저 학번을 알아야 합니다. 학번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번은 처음 재학생 로그인을 했던 메인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쪽 상단의 입학 안내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의 지원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의 학번 확인을 클릭하면 학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학생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학번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누르면 인증서 선택창이 뜹니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 방법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바로 로그인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인증서가 있는 PC나 USB 등 저장 매체의 인증서를 사용 시에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인증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후 스마트 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인증 로그인은 두 가지 인증 방식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을 하려면 먼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 안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면 네이버 인증서 발급하기가 나옵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하기를 누르신 후 인증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미가입 시에는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해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로그인이 간단하나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로그인 방식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복잡한 로그인 방식은 사이버대학의 대리 수강 및 시험 부정 방지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파트 1의 두 번째 설명은 스마트 인증 로그인 방법입니다. 이제 PC 로그인 방법 중 스마트 인증 로그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스마트 인증 로그인을 누릅니다.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합니다.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증 요청 화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핸드폰으로는 인증 메시지가 옵니다. 인증 메시지를 누르면 인증 요청이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본인 인증이 나옵니다. 지문으로 인증하고 인증 성공이 나오면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파트 1의 세 번째는 스마트폰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로그인 방법은 안드로이드 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앱 설치를 위해서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를 누릅니다. 그러면 앱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뜹니다. 앱 검색창에 서울사이버대학교를 검색합니다. SCU4 서울사이버대학교 앱이 나옵니다. 설치를 누릅니다. 앱이 설치가 되었으면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안내를 누르면 안내가 나옵니다. 수강 신청할 때 해당 과목이 스마트 러닝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카카오 로그인과 생체인식 로그인하는 방법, 학번으로 로그인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로그인 방법입니다. 학번과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동을 누르면 소셜 로그인에 로그인되지 않은 기기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카카오 아이디 등록을 누르고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누릅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누르면 본인 인증 확인하러 가기가 나옵니다. 본인 인증 확인하러 가기를 누릅니다. 본인 인증 확인하러 가기를 누르면 본인 인증을 위한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인증 화면은 스마트폰 기종과 통신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어플을 통한 인증 방법과
문자를 통한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본인 인증이 완료되어 그 다음에 생체 인식과 학번 로그인 방식은 간단합니다. 본인 인증 확인 완료를 누르고 지문을 인증해 주면 됩니다. 지문을 인식하면 지문 인증 창이 뜨고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번 로그인 방법입니다.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누르면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수강 과목 강의를 들으려면 반드시 카카오 인증이나 생체 인식으로 로그인을 한 후 가능합니다. 파트 1의 네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강의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본인 인증 확인 완료를 누르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첫 로그인 시에만 본인 인증 확인 완료가 나오고 다음 로그인 시에는 카카오 로그인이 나옵니다. 본인 인증 확인 완료를 누르면 로그인이 됩니다. 전체 강의실이 나옵니다. 수강 과목을 누르면 각 과목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수강 주차를 누르면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로딩 화면과 인트로 화면입니다. 하단에는 플레이 버튼과 속도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강의 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누르면 강의 목차가 나옵니다. 강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강의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인증을 받는 것이 번거롭지만 다음 로그인 시에는 카카오 로그인을 누르면 바로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학습 방법은 PC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SCU4는 강의 수강 및 수업 질문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강의 수강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mp3 다운로드를 통한 수강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점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파트 1의 다섯 번째는 학생 포털 시스템의 메인 화면 설명입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의 로그인 후 첫 화면입니다. 각 세부 메뉴가 있지만 첫 화면에 분류가 잘 되어 있어 사이트를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화면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 메뉴에는 강의실로 이동이 가능한 강의동 메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좌측 하단에는 수강 신청 등의 학사 업무 메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 하단에서 중요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크롤을 내려 화면 하단을 보면 학습 진행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학습 활동 위의 숫자는 현재 참여해야 할 해당 학습 활동의 개수입니다. 각각의 탭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 파트 2에서는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안내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1년 4학기제 도입을 통해 졸업 시기를 학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맞춤학기 개념으로 바쁜 직장인이나 빠른 졸업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자율형의 졸업학기 선택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1학기 그리고 학예학기와 2학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동기학기로 1년에 4학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학기는 15주로 학예 집중학기는 6주로 되어 있고 2학기는 15주로 동기학기는 6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중학기는 선택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기본 사항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매 학기마다 실시합니다. 해당 학기에 수강할 과목들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개강 약 한 달 전에 수강 신청 기간에 해당 학기 수강할 과목들을 매번 새롭게 선택합니다. 수강 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입학 첫 학기에는 12학점에서 18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최소 12학점입니다. 학점은 본인의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여 12학점에서 18학점 내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수강 신청 학점은 졸업학점을 참고하여 수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졸업학점은 교양 필수 3학점과 교양 선택 32학점 그리고 주전공 4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입니다. 140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기당 평균 18학점 정도를 이수하여 4년 이내 졸업이 가능하므로 수강 신청 학점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 학기, 즉 1학기와 2학기에 이수학점이 적은 경우에는 학예 집중학기와 동계 집중학기에 부족한 학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집중학기에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직전 일반 학기와 집중학기를 합하여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꼭 학점을 고려하여 수강 신청하시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업료 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업료는 자신이 수강 신청을 한 학점만큼 납부합니다. 1학점마다 78,000원씩 자신이 수강 신청한 학점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신편입생의 경우 기본 등록금 20만 원은 미리 납부한 상태이므로 수강 신청 후 기본 등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등록금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강 신청의 과목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목별로는 계절 학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개설되는 과목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과목은 개설되는 학기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학과의 전공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표를 통해서 학기별 개설 과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목 수강 시에 학과와 학년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속 학과와 전공과 그리고 소속 학년에 관계없이 개설되는 과목은 모두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실기 과목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공 수업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낮은 학년 과목부터 순차적으로 수강하고 자신의 학년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험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과목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전에 해당 학기의 시험 시간표에서 과목별 시험일을 확인하여 특정 일에 시험 과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시간표는 학사정보안의 수강 신청안의 시험 시간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관련 교과목과 자격증 이수 교과목은 홈페이지의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강 신청 내역의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 이후에는 학점의 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 중에는 수강 신청한 과목들을 언제든 변경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 중에라도 특정 과목의 수강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수강 신청 인원이 과다할 경우에는 수강 신청 기간 중에라도 일부 과목의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수강 신청이 시작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강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에는 학생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하시면 수강 신청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에 수강 신청 안내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학과 전공별 수강 신청 유의사항 보기가 나옵니다. 수강 전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전공별 수강 신청 유의사항에는 첫 번째 학과별 수강 관련 유의사항과 두 번째 수강 신청 관련 공통 유의사항, 세 번째 교양 필수 과목 안내와 네 번째 개설교 과목 안내가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항이니 각 항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안내에는 첫 번째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일정과 두 번째 수강 신청 학점 범위와 세 번째 졸업 기준 학점의 안내와 네 번째 재수강 및 이수 과목 포기, 다섯 번째 폐강 설명, 여섯 번째 교재 구입 방법과 일곱 번째 유의사항이 여덟 번째 학점 교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수강 안내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학생 포털 시스템의 학사공지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 신청 안내를 클릭해서 공지사항과 첨부 파일을 확인 후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파트 3에서는 수강 안내를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동에 대한 설명과 출석과 참여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트 3의 첫 번째, 강의동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의 메인 화면 상단의 강의동을 클릭하면 전체 수강 과목의 학습 활동과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스크롤을 내려서 하단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 공지를 확인하는 수강 과목 공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석과 학습 진행 사항 등을 확인하는 나의 학습 진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도율의 확인과 강의실 입장이 가능한 전체 진도율 현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제 및 토론과 참여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파트 3의 두 번째는 강의동의 강의동 홈에 관한 설명입니다. 좌측의 강의동 홈을 클릭하면 세부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현황을 클릭해 봅니다. 학기와 과목명을 각각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해야 합니다. 과제나 토론 등이 있는 과목은 파일과 제출일자 등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메뉴들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 3의 세 번째는 출석 현황입니다. 출석 현황은 두 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의동 화면의 좌측 출석 현황에서 그리고 중간에 나의 학습 진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석 인정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주차는 공백으로 표시되며 출석 인정기간이 시작되면 수강 전으로 표시됩니다. 본 화면은 현재 수업 중인 동계학기 출석 현황 화면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주차는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입니다. 출석을 클릭하면 해당 과목의 주차별 강의 수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 기간 내에 기준 강의 시간의 50% 이상을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출석 인정 수강 시간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배속을 사용하여 수강하는 경우 전체 강의를 수강하여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수강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동 메인 화면 중간에 나의 학습 진도에서도 출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 시에는 해당 주차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출석 현황은 각 과목 강의실의 학습 활동의 출석 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차별 출석 인정 기간과 강의 시간 그리고 학습 시간과 출석 상태와 수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차의 경우 과목 변경 기간을 고려하여 3주의 출석 인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출석 마감 이후에 최종 출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배속을 사용 시에는 전체 강의를 수강하여도 수강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 이후 출석 현황을 통해 수강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출석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강의 시간은 해당 주차의 총 강의 시간입니다.
출석 인정 기간 내에는 기준 강의 시간의 50% 이상을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지각은 출석 점수의 50%만 인정됩니다. 총 수업 분량의 3분의 4 이상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평가의 점수와 관계없이 F학점 처리됩니다. 파트 3의 네 번째는 참여도 현황입니다. 강의동의 강의동홈에서 참여도 현황입니다. 참여도 현황은 수강 과목의 참여도 현황입니다. 참여도 인정 기준은 자유 게시판과 학습 자료실과 수업 질의 응답은 기본 대상이며 설문과 게시판은 교수님의 선택에 따라 추가가 됩니다. 수업 기간 이후에 작성한 글은 참여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과목의 참여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4는 수업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파트는 강의 관련 메뉴 설명과 과제와 토론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파트 4의 첫 번째는 강의동에 대한 메뉴 설명입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의 첫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강의동을 클릭한 강의동의 메인 화면입니다. 나의 학습 진도와 전체 진도 현황, 그리고 학습 진행 현황, 이 세 가지 메뉴별 안에 각 과목명을 클릭하시면 바로 각 과목의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수강 과목 공지의 과목명을 클릭 시에는 과목 공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과목 강의실에 입장하려면 좌측의 강의실을 클릭하면 과목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트 4의 두 번째, 과목 강의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목 강의실의 메인 화면인 강의실 홈의 화면입니다. 각 수강 과목마다 각각 강의실이 있습니다. 먼저 수강하는 과목의 평가 방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참여 학습 활동에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목의 평가 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모두 상이합니다.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참여 학습 활동이 없는지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기간 주차를 확인하고 수강하고자 하는 주차를 선택합니다. 수강은 출석 인정 기간 내에 각 주차별로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별도의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교환을 다운받아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강 강의에 음성으로 제작된 mp3 파일을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은 강의실홈과 과목 게시판과 학습활동, 그리고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의실홈은 강의실과 팀 편성 현황과 성적 현황과 수강생 조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실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습하기와 강의에 대한 사항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학습하기에 학습 주차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차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습하기에 학습 주차의 버튼을 누르면 화면처럼 강의실 화면이 나옵니다. 파트 4의 세 번째는 과목 게시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목 게시판은 과목 공지와 수업 질의 응답과 학습 자료실과 자유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목 공지는 수업 및 시험 관련 공지사항을 알려줍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과제와 시험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업 질의 응답은 수업에 관련된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문의하는 게시판입니다. 수업 질의 응답의 질문은 수업과 관련된 질문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자료실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올리고 공유하는 자료실입니다. 학습 자료실에는 부적합한 게시물 및 저작권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록을 금지합니다. 자유 게시판은 학생들 및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과제와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활동은 과제와 토론, 설문, 팀 프로젝트, 게시판,
출석 현황, 참여도 현황, 간접 실습, 오프 특강 참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목 강의실의 학습 활동의 과제는 과제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과제에서는 과제 제목과 제출 기간, 과제 유형, 과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과제 제목을 클릭하면 과제 현황과 과제 제출 현황이 나옵니다. 과제 제목을 클릭하면 첫 화면에 과제 현황이 나옵니다. 과제 현황은 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본 화면은 과제 제출과 과제 제출 기간이 끝난 화면입니다. 과제 제출 전, 과제 제출 기간 중일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과제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려면 과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목과 내용을 작성한 후 하단의 파일 선택을 누르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과제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수정을 하려면 과제 제출 현황을 누릅니다. 제출된 과제와 제출일,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출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려면 과제 제목을 누릅니다. 수정을 하려면 파일 선택을 누르고 새로 파일을 등록한 후에 수정을 누르면 됩니다. 과제 수정은 제출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과제 수정 시에는 과제 제출일이 변경됩니다. 과제 수정은 미평가 상태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출 기간 내에 과제 평가가 완료가 되어 과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02944-5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첨부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첨부 파일의 최대 파일 크기는 70MB입니다. 70MB를 넘을 경우에는 파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파일명이 긴 경우에는 첨부 파일 등록에 오류가 발생하니 첨부 파일명은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기간외 제출은 기간외 제출이 허용된 경우에만 기간외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교수자의 재량에 의해서 점수가 차감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활동에 과제의 화면으로 들어가면 과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4의 두 번째 내용인 토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목 강의실의 학습 활동의 토론에서는 토론 주제와 토론 기간과 배점 그리고 기준 횟수, 참여 횟수,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토론 내용을 확인하려면 제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관련한 내용과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토론 평가 방식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그리고 혼합 평가 중 한 가지로 진행됩니다. 양적 평가는 교수자가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질적 평가는 교수자가 직접 글을 읽고 한 사람씩 평가하여 점수를 개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혼합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평가 배점은 평가 방식에 따라 기준 횟수와 부여되는 배점을 확인합니다. 게시글은 직접 작성한 게시글과 답글을 합산합니다. 댓글은 게시글 아래에 다는 코멘트입니다. 토론 기간 내에 글쓰기를 누르면 토론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다른 학우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댓글창이 있어 학우들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글의 수정은 토론 기간 미평가 시에만 가능합니다. 파트 5는 시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합니다. 과목 강의실의 시험입니다. 시험 응시 및 시험 관련 신청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클릭하면 응시 안내가 나옵니다. 응시 안내는 시험 관련 사항과 시험 준비 관련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 응시 전에 시험 공지 사항과 시험 응시 안내와
시험 응시 방법과 PC 권장 사양과 시험 모의 테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모의 테스트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강의실의 시험의 시험 시간표의 정기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시험 형식 및 시험 기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고사 시험 시간표는 미응시자 추가시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고사는 정기고사 미응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시험 응시자의 취득 점수는 20% 감점됩니다. 단, 시험 유예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만 감점이 없습니다. 과목 강의실의 시험의 시험 응시입니다. 본화면은 동기학기 시험 응시 화면입니다. 시험 기간에 응시하기를 누르고 시험 응시를 하면 됩니다. 해당 연도와 학기를 조회하면 지난 학기의 응시 여부와 시험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 확인을 누르면 시험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신청은 시험 유예 신청과 동일 및 인접 IP 사용 신청이 있습니다. 시험 유예 신청은 공적인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전 신청하여 감점 없이 추가고사에 응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인 사유와 응시 기간이 겹치는 시험 교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유예 신청 관련 안내사항은 학사 공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지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 및 인접 IP 제한은 특정 컴퓨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학생 간의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의 및 인접 IP 사용 신청 대상자는 동일한 직장과 기관에 소속된 학생으로 불가피하게 직장이나 기관의 PC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하나 직장 및 학교의 모든 IP가 소속 기관의 네트워크 정책에 의해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IP로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가족 수강생 및 동일 직장과 동일 기관의 수강생의 경우 동일한 공간, 즉 같은 사무실 및 장소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 및 인정 IP 사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외 처리 신청자는 시험 종료 후에 시험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추후 부정행위로 판명 시에는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하거나 또는 인정된 학점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트 6에 대한 내용은 성적 안내입니다. 강의동의 강의동홈의 성적 현황입니다. 수강하는 전체 과목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과 이의 신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과목명을 클릭하면 성적의 세부 현황이 나옵니다. 출석, 시험 등의 성적 반영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말고사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시된 성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처리의 착오 및 평가 항목의 누락에 대해서는 해당 성적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사유는 반려됩니다. 성적을 확인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성적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야 하며 이의 신청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성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 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적 평가 시 감점 사항입니다. 추가 시험 응시자는 공적인 사유 없이 정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추가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취득한 점수의 최대 80%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적인 사유인 경우 시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항목 중 과제와 팀 프로젝트 등의 결과물은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만 인정됩니다. 성적평가입니다. 학기 중에 실시한 성적평가 항목을 종합하여 성적이 확정됩니다. 본교의 성적평가 항목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출석과 참여도, 과제, 팀 프로젝트, 토론, 수시시험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부여합니다. 성적평가 항목의 선정 및 항목별 배점은 각 과목 담당 교수님의 재량이며 이는 수업계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대학교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파트 7은 집중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중학기는 학예 집중학기와 동계 집중학기가 있습니다. 집중학기는 학칙상의 일반 학기와는 따로 학예 방학과 동계 방학 중에 학칙에 규정된 학점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업입니다. 집중학기는 재학생으로 집중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집중학기 이수학점은 직전학기 수강학점에 따라 다릅니다. 전학기와 집중학기를 포함해서 최대 24학점이 수강 가능합니다. 파트 8은 졸업 안내입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에 학사 정보를 클릭합니다. 좌측에 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 신청의 졸업 이수 요건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졸업 이수 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졸업 신청은 4학년 2학기 초 8학기 이상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은 평점 평균 1.5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한 정보만을 설명드렸습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파트 9는 학적제도, 휴학과 복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학의 종류에는 일반 휴학과 질병 휴학과 군 휴학이 있습니다. 일반 휴학은 입학 첫 학기에는 불가합니다. 일반 휴학은 재학 중 총 3회 휴학이 가능하며 1년에 1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속 휴학은 불가합니다. 복학은 일반 학기 개시 전에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과는 입학 당시 선책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 적성에 맞는 타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과 신청 시기는 1학년 2학기 말에서 4학년 1학기 말에 가능하고 재학 중 1회가 가능합니다. 단, 전과가 허용되지 않는 학과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에 학사 정보를 클릭하시면 학적 관련 신청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10은 홈페이지 활용과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 포털 시스템에서 부동산학과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부동산학과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려 좌측 하단을 보면 부동산학과 특강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상단에 우리들의 광장을 클릭하면 학과와 학교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포털 시스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메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활에서는 학교 소식 및 정보와 학사 공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험, 졸업 신청, 등록금 납부, 장학금 신청 등 학사 관련 소식 및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사 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정 및 학생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의 개인정보를 클릭하면 학생 신상 정보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 하단의 성적 정보, 학적 변동을 클릭하면 성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수료한 학기와 학기별 이수 과목 취득 학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졸업을 클릭하면 성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졸업 이수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졸업 이수학점은 총 140점입니다. 주전공 42학점, 교양 필수 3학점, 교양 선택 32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대학 1위에 빛나는 서울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에 입학하신 신편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인재가 되어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학습 및 수강 신청 방법은 우리 부동산학과에서 여러분들 선배들, 특히 회장님과 임원들이 잘 준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질문이나 그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 밴드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밴드에 또 그런 질문이나 그런 궁금한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저희도 그렇고 또 여러분 선배들이 자세히 잘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코로나가 좋아지면 또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그럴 건데 그런 모임 할 때 여러분들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입학을 또 학교에 들어오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